안녕하십니까. 코리아 개혁TV의 고영석 박사입니다. 반공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자유화를 가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2030이 바로 이 자유화에 있어서 선봉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이 정말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척결해야 할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가 신군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사파입니다.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을 좌우로 분당하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신군부 세력과 그 지지 세력이고, 또 하나는 주사파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2030이 반드시 척결해야 할 세력이 바로 신군부 잔재 세력과 주사파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부에서는 자유화를 막는 신군부의 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 자유화를 막는 주사파 세력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군부는 1960년대 후반 한국 육군에서 활동하던 육사 출신의 군인들이 비밀 결사 조직을 했습니다. 그들은 군 안에서 영향력뿐만 아니라 장차 이 군사 정권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 치하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를 해서 선후배 관계로 세력을 그들이 형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정보부장에 의해서 이제 서울 소공동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을 장악했던, 전두환을 중심으로 했던 장성들이 그것을 기회로 해서 12 군사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군사령관은 정승화 참모총장이죠. 그런데 정승화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그 휘하 세력을 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출신의 장성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완전히 그들을 격파를 하고 정승화 합참 의장을 결국은 체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군권을 장악하게 되고 장차 권력까지 쥐게 됩니다. 그들은 1980년 대학가에서 일기 시작했던 서울의 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완전히 제압을 하고,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강주의 조선대 학생과 전남대 학생들이 전두환 물러가라, 신현악 물러가라는 그런 전두환 투쟁에 가열차게 그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던 이 전두환 일등은 가장 한국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공수특전단을 서울과 강주에 파견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전두환 물러가라, 신현악 물러가라는 신군부 반대 운동을 완전히 그거를 격파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군부는 공수특전단까지 동원하여 계엄군으로 강주 시내를 둘러싸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항거하는 강주 시민들과 대학생들을 그야말로 무참하게 살육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강주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군의 강경 진압으로 강주는 이제 고립이 되었고, 언론 통제가 가능되었고, 외부에서 정확한 상황도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5월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점령함으로 강주 민주화운동은 강제로 진압되게 됩니다. 결국 전두환은 5.18 민주화 항쟁을 완전히 진압하고, 이제 정권에 반대되는 언론들과 정치인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가운데 결국 그는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1980년 신군부가 자행한 언론 통폐합 조치입니다. 이것은 신군부에 저항하는 언론 세력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어용의 언론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주요 언론사를 강제로 합병시키고 정부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강제 해직하고 투옥시켰죠. 반정부 인사들은 탄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신군부에 의해서 내란 음모죄로 기소되어 사형 선고도 받기도 했죠. 나중에 미국의 압력과 여러 외국의 시민단체들의 영향으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신군부는 언론과 정치인들, 사회 전체를 이 군사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정보사에 의해서 완전히 감시하고 또 탄압하는 건데 정권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1987년 6월 10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반정부 감정이 극도로 이제 극대화되죠. 박종철은 서울대 학생으로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을 한 겁니다. 근데 정부가 이를 은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게 되면 전국적인 민주화 요구가 일어나고 그것이 6월 10일 만세 사건, 그야말로 전 국민적인 거국적인 그런 반정부 투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제2인자였던 노태우가 6월 26일 국민의 평화 대행진에 그가 한마디로 정권의 위기를 느끼고 사흘인 6월 29일에 6.29 선언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민주화 세력이었던 두 거목 김대중과 김영삼이 서로 권력 다툼한 것을 알고 대통령 직선제를 하더라도 노태우가 승리할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결국은 노태우가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정주영을 이기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지만 의회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장악하지 못하면 그 어떤 법도 통과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이 노태우가 군대를 동원해서 정당들을 이제 탄압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으로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1987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 노태우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김영삼과 더불어서 김종필과 3당 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여당 의석을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5년 임기를 채우고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수십 년 박정희 군사 독재와 그리고 전두환 군사 독재와 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집권하자마자 하나의 숙청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군사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적인 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속 장군들을 다 대대적으로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계된 인사들을 법적 조치를 해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형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한국이 그 이후로 그 어떤 군사 쿠데타도 불가능한 군의 문민화가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 태국을 보시고 버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라가 좀 위기에 처하기만 하면 군부가 나와서 군부가 쿠데타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이 군사 독재에서 민주화로 가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서 김영삼 대통령은 좌우의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싫어합니다. 왜냐? 김영삼 대통령을 추켜 세우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의 공적이 약화되고 또 거꾸로 국힘당은 전두환이 세운 민정당의 후신이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을 절대로 또 한마디로 추켜 세우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분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하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군부를 완전히 숙정함으로 한국에서는 더 이상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군내 사조직인 하나이를 숙청하고 군의 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이 군인을 통제하는, 군을 통제하는 민주적인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록
이렇듯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끝났고 그리고 하나의 숙성이 돼서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는 없지만 아직도 군사 독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5.18 민주화 환경을 북한에서 내려온 빨갱이들의 난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 때문에 주사파가 이렇게 한국 사회 전체에 퍼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한마디로 군사 독재를 지지하는 세력을 우리가 박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주사파 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부추겨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 안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신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신군부의 5.18 광주 시민들의 학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500명의 북한군이 와서 광주에서 난동을 부린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대학 3학년 때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를 지키고 있고 정군이 비상계엄을 내린 상황에서 북한군 500명이 어디로 옵니까? 잠수함을 타고 옵니까? 잠수함에 10명씩 타게 되면 몇 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50대가 필요합니다. 태백산을 타고 오게 되면 50명씩 여러분 소대를 이루어도 어떻습니까? 10개의 소대가 태백산을 타고 오는데 안 걸립니까? AN2를 타고 낙하산 타고 내려왔습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자유우파 가운데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 꼴통이라 그러고 정상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미군이 지키고 있고 전국 비상계엄을 하는데 그러면 땅속으로 왔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신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컴플렉스가 12시 군사 쿠데타고 5.18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거를 뒤집음으로 신군부의 집권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주사파들이 대척점에 있어서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유화의 선봉에선 2030은 이런 역사적인 그런 과오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역사의 전면에 나선 건 좋지만 함께 이 일에 나선 사람들 중에 꼴통 보수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5.18을 북한 빨갱이 500명의 난동이라는 사람들과는 여러분 거리를 두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 자유화 운동의 취지는 무색하게 되고 똑같이 신군부 지지자 또는 보수 꼴통으로 여러분 낙인이 돼서 확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 두 세력을 들려면 신군부 세력과 그 지지 세력입니다. 또 하나 더 큰 그야말로 한국을 망해가게 하는 세력은 거기에 반동으로 세워진 주사파 세력입니다. 주사파 세력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2030 자유화 혁명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나서서 주사파 세력에 미혹된 민주화 세력을 끌어내고 이 나라의 산업을 위해서 수고한 60, 70 세대를 여러분이 존중해주고 반공을 이루었던 80, 90 세대를 기념하게 될 때 여러분 위대한 역사의 공헌자들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척자라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